처음에 웃었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도 아닌데 왜 류마티스, 그래서 그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냐고 처음에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병원에서도 입원하고 막 그랬을 때 거의 뭐 앓고 나서 한 두세 달 처음에 됐을 때부터는 거의 침대에만 누워서 지냈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나라 국민의 1%인 약 45만 명이 앓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 또 연령대에 관계없이 고루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더 많이 걸리는 걸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신기하게도 여성들에 많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에 비해서 면역 반응, 다시 말해서 염증 반응을 더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현관 씨는 3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다. 거동이 힘들어 바깥일은 아내가 하고 신현관 씨는 집에서 쉬며 집안일을 돕는다. 하지만 가사일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극심한 통증 때문이다. 설거지를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 손목, 발목, 무릎이 막 쑤시고 아팠어요. 어떻게 아픈 게 굉장히 그냥 아픈 게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류마티스라는 건 모르고 그냥 관절염 똑같은 건 줄 알고 있었지 류마티스라는 얘기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때.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내 몸을 공격한다는 자가 면역 질환의 특성상 몸 어디에나 침범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염증이 폐까지 전이된 상태. 동네 한 바퀴의 산책도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힘이 든다. 겨우 동네 한 바퀴 도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그냥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걸으니까. 이렇게 자주 쉬시고요? 예,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한 바퀴 천천히 도는데 한 10번은 안 됐다 가는 것 같아요. 신현관 씨가 병원을 찾았다.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본 결과 합병증은 폐가 점점 굳어지는 간질성 폐렴. 그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역억제 치료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지금 폐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폐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심장이세요. 근데 폐 염증이 있을 때는 이 일반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하얗게 하얀 반점들이 보이시죠? 이게 다 이제 염증이고 이 신현관 씨 경우는 이제 염증 상태가 꽤 많이 진행돼서 폐가 지금 많이 굳어 있으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관절 외 증세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병인데요.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과 면역 복합체들이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흔하게는 많이 피곤하고 염증 물질들이 이제 온몸으로 흐르니까 많이 피곤하고 또 체중도 감소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기별로는 폐나 심장 그리고 콩팥, 피부, 신경 이런 여러 군데에 올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폐질환 경우에는 간질성 폐렴 경우에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전체 환자의 2%, 6% 정도가 간질성 폐렴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염증 때문에 일반인보다 34% 더 많이 순환기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조사됐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면 평균 수명이 약 10년 이상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류마티스 관절염 방치해두면 이제 관절의 변형이 와서 생활할 수가 없게 되시는데 그런 것뿐 아니라 오랫동안 그 이제 수명과 연관돼서 이런 심혈관계 그 질환의 그 위험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염증을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인데요. 여기에서 이 4가지 이상 해당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의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군데 이상의 관절이 부어 있거나 또 손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4번째는 이런 증상들이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팔목에 증상이 있다면 똑같이 대칭되는 이 왼쪽 팔목에도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4가지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합니다. 5번째는 관절이 튀어나온 류마티스 결절이 있고 또 혈액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혈액과 엑스레이 검사는 확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는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증상입니다. 4가지 이상이 해당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빨리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씨는 첫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 지금은 아이와 놀아줄 수도 있는 건강한 엄마지만 당시엔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웠다. 아기를 낳고 나서 한 2달 정도부터 그 정도부터 관절이 아팠는데 그냥 다들 흔히 말하는 그냥 산후통인 줄 알고 그냥 계속 치료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한 1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온 몸으로 관절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그러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아가면서 집안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손가락에 힘을 줘서 걸레를 짜도 통증이 없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은 즐겁게 하고 있다. 예전에 아플 때는 모든 몸이 아프니까 모든 일에서 다 짜증이 나서 집안일을 하는 걸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몸이 편하니까 몸이 우선 통증이 없고 안 아프니까 뭐 CF 문구 있죠. 뭐 다시 태어난 기분 뭐 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이 양쪽 손목 관절 그리고 손가락 관절 그리고 양쪽 무릎 발목 이렇게 여러 군데 관절이 다 붓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근데 관절염이 그 증상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엑스레이나 진찰상에서는 이 영구적인 관절의 어떤 변형이나 손상들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바로 시작했는데 당연히 환자분도 굉장히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치료하자마자 한 1개월 후부터 이제 이런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들이 상당히 개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2년 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역시 조기 진단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관절의 약 70% 정도가 다 파괴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년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관절이 파괴되고 한 번 관절이 파괴되면 이것이 되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 불구, 관절의 변형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나타나는 증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관건이 조기 진단인 만큼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꼼꼼하게 체크한다.